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두 손만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내 뚜껑. 오로지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 관리만을 신경 쓰는 한동훈. 선거 유세 중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유세차에 함께 올라 인사하는 도중 한동훈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는데요. 이에 한동훈은 허둥지둥 자신의 머리를 급하게 매만져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후보를 살짝 흘겨봤는데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 와 이 사람이 내 뚜껑 괜찮은 거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진정성 없는 그의 선거 유세. 그는 지금 2027년 3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253명 후보들 모두는 사전투표일 첫날이 내일 투표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국민의힘에게 주시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범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혼란과 혼돈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양문석 후보처럼 김준혁 후보처럼 공영훈 후보처럼 박은정 후보처럼 살아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한 표 한 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한 표 한 표를 믿고 국민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게 아니라 우선 자신의 머리부터 지켰으면 하는데요. 4일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느닷없이 40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전투표 관련 입장 발표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역대 집권여당이 이렇게 자신들이 주도하는 총선을 망친 적이 있었나요? 동료 시민에서 선량한 시민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국힘당이 범죄자와 맞선다는 슈퍼히어로 프레임을 가져다 쓰기 위한 논리인데요. 왜 야당인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상대 정당을 향해 범죄자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들을 나열해가며 이들이 마치 범죄자인 양 떠들어댔는데요. 이 프레임이 과연 먹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없고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려 그 반사이익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는 건데요. 역시 노답입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요. 아무리 그 프레임을 바꾸려 노력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왔냐?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사적으로는 이 동네가 제가 익숙합니다. 여기서 길 넘어가면 저쪽에 살고 있습니다. 요 길 지나서 남성시장 지나서 고개 넘어가면 제 집이 있고 과거 살던 집은 조리로 한 10분 가면 있습니다. 이 일대가 제가 아주 익숙한 시대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방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중요한 지역을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있어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윤석열 정권 2년간의 실정에 책임 있는 지역을 가야겠다. 그리고 4월 10일, 4월 10일 이후에 TV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
판단을 하고 여기를 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어떤 후보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빠루 아시죠? 빠루. 빠루 기억나십니까? 빠루를 들었고 기소가 되었는데 4년째 1심 재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나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게 되면 불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를. 근데 무슨 이유인지 당시 윤석열 검찰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빠루 등분행과 관련해서 4년, 1년도 아닙니다. 4년간 재판 결과가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보수 언론도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빠루 든 모습만 기억나지 재판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4년간 유죄 판결이 안 나고 있어요.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돌아가시면 빠루를 한번 쳐보십시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저녁 서울 이수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주장하며 비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동작을에 출마한 국힘당 나경원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2년간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가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노루발 목고비의 일본식 표현, 빠루를 수차례 언급하며 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4개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이 쓰려 했던 것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빠루를 들고 나타나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조 대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어떤 후보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빠루를 들고 기소가 되었는데 무려 4년째 1심 재판이 안 나오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되게 되면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선고를 무슨 이유인지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 빠루 등분과 관련해서 4년간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보수 언론도 재판 지연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며 지금 빠루 든 모습만 기억나지 재판 결과를 모르시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방해와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려 4년을 뭉개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정치검찰들밖에는 없는 거죠. 당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24명 의원 거의 대다수가 현재 국힘당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현직 의원 또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애,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현, 송원석 의원과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승민, 유이동, 이해훈, 지상욱,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벌인 이 사건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을 겁니다.